좀 전에 이렇게 칠판 잘 보이시죠? 우리가 여기 소속군과 그다음에 세응 찾는 법을 우리가 익혔는데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죠. 먼저 이화궁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화궁. 이화궁은 3이죠. 그죠? 3. 그러니까 리. 그래서 중화리라고도 읽고요. 리위화라고도 있습니다. 네. 리괴. 리괴는 보시면은, 자,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1동이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하면은 2동. 그 다음에 요거하고 하면 이렇게 해서 3동. 그래서 1, 2, 3동입니다. 그죠? 1, 2, 3동이면 6세. 6효, 여기 6효죠. 그죠? 6, 5, 4, 3, 2, 1이니까. 6세. 여기가 세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응이 되겠죠. 그죠? 그죠? 6세. 외정이라서 외정. 외괴. 외괴 요거. 그럼 요거는 삼리화죠. 삼리화. 그래서 삼리화니까 화궁이 됩니다. 화궁. 이 화궁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 2, 3동 6세 외괴로 정했으니까 이 화궁이 되고요. 자, 요 리위화에서 초요를 동을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요를 갖다가 잠깐만. 이게 아니죠. 그죠? 이게 리와서 요거를 동을시켜서 요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요를 갖다가 이렇게 물려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과연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물려준 게 맞는지. 그러면 요거 잘 보세요. 1불이죠. 1불. 위에 거는 다 안 바뀌었죠. 2동, 3동. 그래서 같은 동동은 없앤다 그랬죠. 그래서 이 1불. 1불이면 몇 세? 아까 표를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표를 보시면 됩니다. 1불이면 1세죠. 1세고 여기가 1료에 세가 있으면은 사요 여기 응용을 하죠. 그죠? 그리고 외정이라 했으면 외정. 그대로 외계. 여전히 삼리화죠. 그죠? 삼리화. 그래서 화궁이 됩니다. 그죠? 외정이라 했으니까 요거로 소속궁에 정해라. 그래서 이화궁. 삼리화니까 이화궁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놈은 이제 화산역괴죠. 화산역괴. 화산역괴 처음에 초열을 동시켜서 했으니까 얘를 바꾸면 다시 돌아가니까 얘를 바꾸죠. 그죠? 얘를 바꿔가지고 이제 화풍정을 얻었어요. 화풍정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세요가 바뀐 놈은 얘가 여기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세 응이 되는데 과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공식이 맞는지. 1불 맞죠? 요거 다르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도 다르죠? 다르고 나머지 요거하고 요거는 같죠? 그래서 1불, 2불이죠. 그래서 1, 2불. 1, 2불은 2세. 세요가 2세니까 세요가 2호에 있고 외정. 그대로 이놈을 소속궁으로 정해라. 그래서 다시 이화궁이 됐습니다. 그대로 이화궁. 맞죠? 그죠? 화궁이 됐습니다. 이궁. 그 다음에 이제 2호를 바꾸었으니까 다시 2호를 바꾸면 일로 돌아가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3호를 바꿔서 세요 위치를 갖다가 우리 패스해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세요가 같습니다. 바뀌는 요놈한테. 그럼 한번 볼게요. 요거는 1, 불, 2, 불, 3, 불이 되죠. 그죠? 다르죠? 그래서 1, 2, 3불이 됩니다. 1, 2, 3불, 3세, 외정. 그대로 외정. 외정이니까 외계, 2, 3리화. 그래서 화궁이 됩니다. 화궁. 그죠? 이화궁. 그래서 1, 2, 3동 6세 외정, 1불 1세 외정, 1, 2불 2세 외정, 1, 2, 3불 3세 외정까지 우리가 이 규칙성을 잘 발견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3요를 갖다가 세요가 있으니까 그 위에 사요를 동을시켜서 음을 얻어서 요거는 산수몽을 얻었습니다. 산수몽계를 얻었습니다. 자, 산수몽계는 보시면은 우리 여기는 1, 2, 3동이 있는데 요 몇 초를 바꿨죠? 사요를 바꿨죠. 이걸 바꿔서 여기 변했으니까 그대로 보면은 1은 동이죠. 같죠? 다른 놈을 바꿨으니까 다시 같아졌겠죠. 그죠? 나머지 두 개는 역시 다르죠.
2불, 3불. 그래서 요거는 2, 3불. 2, 3불 몇 세? 4세. 그다음에 4반. 4반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4반. 4개. 수의 반대. 수의 반대는 화죠, 화. 그래서 이화홍 그대로 갔습니다. 이화홍. 맞죠? 그죠? 지금까지 틀린 바가 없습니다. 아, 세요가 여기 가면 음료는 여기 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사요를 바꾸면 다시 돌아가니까 오요를 바꾸어서 풍수죠, 풍수. 풍수 함께 넣었습니다. 풍수 함께 얻었습니다. 글자가 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자, 풍수 함께 얻었습니다. 자, 얻었는데 여기는 세요가 다시 위로 올라가죠. 여기 세요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 공식이 맞는지 볼게요. 1 동이죠. 2 동이죠. 3은 불이죠. 자, 요거만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3불, 5세, 4반, 4반, 4개의 반대. 수의 반대니까 화가 되겠죠. 그죠? 요거 반대. 요거의 반대는 요게 요거. 요거는 요거. 요거는 반대죠. 이렇게 되면 화가 되는 게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화궁이 맞습니다. 지금 이화궁 소속 8개를 다 그려놓고 우리가 지금 익힌 공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5요에 세요가 있으니까 2요에 음요가 있을 거고요. 그죠? 다시 세요가 5요에 있으니까 5요를 바꾸지 못하고 6요를 바꿔야 되는데 요거 바꾸려고 했더니 저기 우리 대장이 야, 내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 내려가.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여기 얻은 게 천, 여기가 수. 그래서 선수 손길을 얻었습니다. 선수 손길을 얻었고요. 선수 송이 되니까 이게 몇 불이 됐나요? 지금 1불이죠. 그다음에 2는 동이죠. 3은 불이죠. 그래서 요거 다르니까 1, 3불. 1, 3불은 몇 세? 세역을 그대로 다시 내려줬죠. 이렇게. 4세, 4반. 4반인 거죠. 4개. 4개 이거의 반대. 지금 요거 다 같으니까 요거 전부 다 4반이니까 요 수에 다 반대니까 다 화가 된 거 아시겠죠? 예, 4반.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에는 3개를 다 바꾼다 그랬죠. 이렇게. 자, 수를 3개를 다 바꿔버리니까 당연히 화가 되죠. 그죠? 그죠? 수를 그대로 다 바꾸면 화가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천이고 화죠. 천하는 동인. 동인께다.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아까는 1, 3분이었는데 다 바꿨으니까 1, 3분은 달랐던 게 같아지겠죠. 그러면 원래 같았던 2요 요거만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2불, 3세 요거는 원래는 4반이었는데 다 바꿔버렸으니까 그대로 4로 정하면 되겠죠. 내정. 그죠? 그렇게 됩니다. 내정. 그래서 이화궁 소속 8개를 다 했는데 경방선께서 했었던 원리 대장께가 6회 세요가 있었고요. 그죠? 거기서 차례대로 표를 갖다가 음량을 바꿔가지고 올라갔던 그 순서 이렇게 했던 그 순서 그죠?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 있어요. 요 순서 하여튼 이렇게 갔죠. 하여튼 요 순서가 6, 1, 2, 3, 4, 5, 4, 3으로 갔다. 앞에 거는 선생님들 요거는 쉬워서 금방 이어집니다. 이렇게. 요 뒤에 게 여기 잘 안 이어져요. 그래서 다시 해서 제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요. 요거 외우시기 싫으면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표를 통째로 외우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통째로 외우시면은 이거 안 외우셔도 되는데요. 아, 저는 다 외우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어요. 강의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나는 64개 외우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 라고 하시면 64개 외우시고 나는 이게 효율적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6kg 갖다가 한 몇 달 하시면은 64기의 계명은 다 충분히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환자는 이게 쓰는 거 이런 거안 좋네요, 제가.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화궁을 하도 하도 근금궁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이화궁으로 좀 바꿔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게 시간 나실 때 제가 그 연습지를 나눠드렸죠, 그죠? 거기 프린트 하시면 그 연습하는 그 프린트 나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번 그려보시면은 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형 찾는 법 그리고 소속궁 찾는 법을 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았는데요. 세형 찾고 소속궁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육신을 그럼 어떻게 붙이느냐. 아까 잠깐 예시를 들었는데 그 육신을 붙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 3시 12분인가요? 자, 3시 12분인데 이 시간으로 잡게 하는 법이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요거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숫자를 부르셔도 되는데 상대방한테 숫자를 부르라고 해서 해도 되고. 근데 숫자 부르려도 어차피 숫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12를 8로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 산수를 참 잘했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20대, 30대 되다 보니까 이제 산수가 잘 안 돼요, 이제. 나누기 하다가 잘 해가지고 귀찮아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더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나누기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3. 나누면은 이게 8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4 남죠? 그죠? 그래서 3 더하기 다시 4 하면은 7이 되니까 1료도 이렇게 동일돼요. 그죠? 이렇게 얻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냥 귀찮게 3.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효동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을 쓰시든 요거는 나누기고요. 요거는 더하기예요. 그래서 산수에 나누기 자신 있으신 분은 이 방법 쓰셔도 되고 나는 더하기가 좋아하시는 분은 이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상관은 없는데 단지 한번 정해서 쓰시면은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왔다 갔다 하면은 점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으로 정하십시오. 134예요? 그게 저 수업 시간에 질문은 사용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3시 12분이요. 3시 12분. 11월 4, 8일 한다 살아나고 예. 나누기 했어요. 요거는 여기 나누기 8. 요건 나누기 8이죠. 여기는 나누기가 6입니다. 그죠? 표가 6개라서 나누기 6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괴를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얻었냐면은 3, 3, 6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상괴, 이게 합괴, 이게 동요가 되죠. 그러면 3이니까 3리화, 여기도 3리화, 동요는 6효가 동.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죠?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이렇게 얻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이 괴가 뭔지, 그러면 이거는 리위화가 얻었는데요. 자, 그러면 얘가 세요가 어디 있고 소속궁이 어딘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예. 먼저 세요와 소속궁부터 찾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1, 동, 2, 동, 3, 동. 1, 2, 3동이죠. 1, 2, 3동은 6세. 6효에 세가 있으니까 3효에 응효가 있겠죠. 6세 외정이죠. 외정. 외계로 정해라. 그대로 이화궁이 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또 얻다 보니까 또 이렇게 수계가 나왔네요. 지금 얘가 동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뀌죠. 그죠? 6효가 정했으니까 리화가 변해서 뭐가 됐냐면은 뇌화풍이 됐습니다. 이거는 4가 됐고 이거는 3이 됐죠. 그래서 뇌화풍. 뇌화풍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요 납갑법.
납갑급을 하는데요. 얘는 아들인가 딸인가요? 네, 딸이죠, 딸. 딸인데 몇째 딸이죠? 네. 중간에 있으니까 둘째 딸이죠. 둘째 딸은 사랑스런 토끼 같은 둘째 딸. 사랑스러운 아니고 토끼 같은 둘째 딸은 묘축해, 유미사. 얘도 똑같죠?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묘축해, 유미사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바뀌었죠. 뇌로 바뀌었죠. 여기 뇌로 바뀌었죠. 뇌로 바뀌면은 큰아들이죠. 큰아들. 큰아들은 아버지랑 같은 자인진 오신술이죠. 그래서 자인진. 원래는 이렇게 자인진 오신술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데 밑에는 어차피 이거니까 이거 쓸 수가 없겠죠. 그죠? 지우고 위에만 요를 바뀌었는데 오신술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다 쓰는 게 아니고 변환 위에 있는 얘만 씁니다. 얘만. 그래서 나머지는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이제 이게 바로 납갑법입니다. 납갑. 그래서 우리는 납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형을 찾고 소속궁을 찾았죠. 그죠? 세요와 소속궁을 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납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육신을 붙이는데요. 이 소속궁이 이게 몸체가 돼요. 몸체. 이게 몸체고 근본이죠. 근본. 즉 뭐냐면은 이화궁에 있는 8개의 궤들은 전부 다 얘가 모체가 돼요. 얘가. 뭐? 수계가 모체가 돼요. 수계. 이 화가 모체가 됩니다. 화가. 그래서 이 화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육신을 붙일 때 이걸 기준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화를 이 목이 어떻게 해주죠? 목생화로 생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얘는 부여가 되죠. 몸체를 내가 이 묘목이 목생화를 하니까 이 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부여가 맞죠. 부모가 맞죠. 그죠? 그럼 화 입장에 봤을 때 이 축토는 화가 화생토로 생을 해주는 거죠. 화가 생을 해주니까 내가 낳은 자손이 되겠죠.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 입장에서 이 해수는 이 자기를 극하는 신이죠. 그죠?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 되죠. 관. 마찬가지. 유금은 이 화가 극하는 거죠. 내가 극하는 자 바로 처제죠. 처제. 마찬가지 화생토 화가 생하는 자 그러니까 자손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같은 화끼리는 비급이니까 형제 나와 같은 자 형제. 술토는요 화생토 해주니까 여기는 손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얘는 리위화고 얘는 뇌화풍이어서 얘 뇌화풍은 원래 소속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변해왔지만 이 전체 바운더리가 이 몸통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화궁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개반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화궁 내에서 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육친을 이렇게 다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납갑을 붙였고 육친을 다 붙였으니까 그럼 이 육친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통변을 하기 위해서요. 통변을. 육친을 붙여놔야 통변해야죠. 이게 목이 됐다. 목이 어쨌단 말이야. 그죠? 똑같은 목인데 이화궁에서는 부모가 되고 다른 데서는 자손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저쪽 궁에 가면은 이게 만약 목이라서 이게 진목궁이나 손목궁에 가게 되면은 형제가 되겠죠. 그죠? 근근궁에 있는 목이라면 처제가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감수궁에 있는 목이라면 자손이 되겠죠. 수생목을 받으니까. 권토궁에 있는 목이라면 권토궁을 극하는 신이 되기 때문에 관기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목이라도 소속 궁이 어느 궁에 속하는 어떤 개인에 따라서 육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개반으로 어떻게 그 복잡하고 많은 사안들을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느냐는 바로 팔궁개설에 나오는 이 소속 궁과 5개밖에 안 되는 육친이죠. 그죠? 형소재간부. 이것들이 소속궁에 따라서 같은 오행이어도
다 달라지죠. 거기다가 이 괴 내에서만도 달라지는 거 있는데 변에서 나오는 얘들도 가지수가 나겠죠. 요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약 1억 가지 경우 수가 넘습니다. 최대 맥시멈으로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 숫자보다도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거의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부여라도 그죠? 이게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우산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선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옆집 아저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른도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육신의 통계의 해석이 나오죠. 그 해석까지 포함해버리면은 이 무한대까지는 안 나가는데요. 무한대에 수렴하는 엄청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을 알아야지만 해석할 수 있고 용신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많은 거를 일일이 어떻게 다 외우느냐? 외우는 사람은 제가 저기 슈퍼컴퓨터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지 모르는데 인간의 머리는 못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어떻게 하느냐면은 밀집시켜 가지고 확장시켜서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육회 이론이에요. 이렇게. 그럼 그 확장시켜 해석하는 이론을 배우기 전에 간단한 이론 몇 개를 외워놓으면은 여러 가지 확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은 뭐 앞으로 우리가 3월달, 4월달 계속 공부해 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요거를 하실 수 없으면은 해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6회의 입문입니다. 입문. 여기까지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리위학계 썼고 소속공 썼고 지금 개반 그려가지고 개 얻어가지고 육친 다 구했죠. 하나 빠진 게 있죠. 여기다가 월일을 쓴다. 월. 오늘이 인월. 그리고 오늘이 병신일. 이렇게 씁니다. 병신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가 공망을 씁니다. 병신일의 공망은 진사가 됩니다. 선생님, 왜 월은 지지만 쓰고 일은 천간까지 다 쓰셨나요? 하시는데 요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쓰는 거는 천간을 안 쓰고 요거하고 요거만 씁니다. 요거하고 지지만 쓰는데 천간을 쓰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때문에요. 이 천간을 알아야지 공망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병신은 갑오순 중에 있어요.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까지 10가지죠. 그죠? 이 10순 안에서는 진사가 공망이에요. 그래서 공망을 찾기 위해서는 이 병화를 써놔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신살이랑 우리가 육회에서 신살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한 서너 가지만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신살이 뭐냐면은 육수라는 게 있어요. 육수.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 6가지의 육수를 쓰는데 그 육수를 얻으려면은 요 천간을 있어야 됩니다. 요 천간이. 여기 천간을 기준으로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 청룡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건 어차피 나중에 당연히 이론 시간에 배우겠죠. 그죠? 이런 걸 붙여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또 이걸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역마, 그죠? 도화 이 정도를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친구가 바람둥인가요? 이런 거 물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남자친구 해당되는 관이 거기에 도화에 앉아 있다든지 그러면은 아 바람기가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거 쓸 때도 꼭 요 천간이 쓰이게 됩니다. 그 한 몇 가지 쓰이는 것 때문에 쓰기 때문에 일간은 일진, 요거를 월근이하고 요거를 일진이라고 하는데 월근은 천간을 쓰지 않지만 일진은 천간을 써야지만 공망이나 육수 다른 내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일진은 반드시 육식갑달 그대로 표현해서 쓴다. 그래서 이렇게 공망까지 표현하신 다음에 진사가 있는지 보면 돼요. 진사가 있는지. 사가 있죠. 그죠? 여기 공망 표시는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까지 딱 공망까지 표시하시고 원리를 적으시면은 이제 괴반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괴반 작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질문에 따른 해석을 해드리면 됩니다.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자, 세호가 지금 공망이에요. 공망.
이렇게 임묘가 됐어. 근데 복생화되고 사실 합의됐네요. 그죠? 합의돼서 임묘는 쉽게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 3월 달에 배우실 테니까 지금 뭐 이거 해석해서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육신비추고 이제 개반 작성하는 요령까지 배웠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공부하시다가 개반 작성하라 그러면은 이제 막 우왕좌왕하세요. 일단 괴 그려놓고, 자, 괴를 얻었어요. 다른 거 한번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저기 이정 선생님 숫자 세 개만 불러주시겠어요? 475. 이게 한 자리 숫자로 세 개 딱딱 끊었어. 네. 그러면 예. 375. 예. 247. 아니. 그 375, 375, 247 그게 넣는 거는 그거는 6번 넣는 거죠, 그죠? 아, 예, 네네. 6번 넣는 거. 그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375 네. 불러보세요. 하나씩 표하시나요? 예, 278, 네, 163, 163, 527, 네, 523, 네, 320. 자, 이렇게 순서가 숫자를 불러 6개를 불러줄 때는 차례대로 초요, 2요, 3요, 4요, 5요, 6요 이 순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 그대로 숫자를 적어 놓으신 다음에 한번 그려 볼게요. 375는 다 양이죠. 그래서 양동. 278은 음이 2개예요. 그죠? 그래서 양. 163은 양이 2개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6개 부르실 때는 항상 합계를 넣고 잠시 쉬었다가 합계를 넣으시니 다음에 다시 3개를 넣겠다고 고하고 그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3개 부르고 3개 부르면 돼요. 이렇게. 927은 양이 2개죠. 그러니까 523은 양이 2개죠. 그러니까 329도 양이 2개니까 이렇게 얻으니까 위에는 지, 밑에는 택. 그래서 지택님. 지택님인데 초요동이죠. 지택님이 변해서 뭐가 됐냐면은 지수사가 됐죠. 이게 택이 초요가 변하니까 이렇게 내가 수가 됐죠. 그죠? 그래서 지수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얻었단 말이에요. 지택님 얻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궁인지 알아야 되죠. 무슨 궁인지. 세형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요 놈하고 요거는 동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존은 요건 양이에요. 변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양이고 음이니까 1불이죠. 양이고 음이니까 2불이죠. 음이고 음이니까 요건 동이죠. 그래서 1, 2불이죠. 1, 2불. 1, 2불은 몇 세? 2세. 2세. 1, 2불 2세. 2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정이죠. 외정. 외정. 그러니까 외계가 이게 팔곤지죠. 팔곤지니까 곤이 되고요. 곤의 오행은 토다. 그래서 곤토궁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까 수업한 게 바로 요거 있죠. 소속궁 잡고 세응 찾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써놓은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을 붙이게, 낙갑을 붙이게 되죠. 그죠? 요 밑에는 막내딸이죠. 막내딸은 사랑스러운 막내딸. 그래서 사, 묘, 축. 그 다음에 위에는 엄마죠. 엄마는 미사묘 축해줘요. 그죠? 그래서 미사묘. 밑에 있을 때는 미사묘가 붙고 위에 있을 때는 축해유가 붙는다. 선생님 엄청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저기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매산육형이 치시면은 다음에도 있어요. 다음에도 홈페이지 잘하기 힘든 분은 다음에다가 이렇게 매산의 육효 치면은 제 강의 다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해 안 되시면 빨리 복습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힘도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발목 잡히시면 힘드니까. 예.
자, 이렇게 하시고 되고요. 이제 납값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요거 납값 붙였는데 요 동료 납값은 아직 덜 붙였죠. 여기에 변하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수가 되죠, 수. 그래서 지수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요거는 지금 막내딸이었는데 요거는 졸지에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됐죠, 아들. 몇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인진호죠, 인진호. 그러니까 인진호인데 얘만 변했으니까 요 인만 딱 붙이면 돼. 인만 쓰면 돼. 인만. 진호는 안 씁니다. 동아지 이게 움직이지 않는 애들은 안 써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딱 요거 나머지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꼭 여기 그려가지고 아, 몇째 아들이다. 그러면 납값이 뭐 붙는다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지워야 되는데 선생님도 썼다 지웠다 귀찮잖아요. 계속 그려가지고 하시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그리는 거 귀찮아서 안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계산에다 여기다 그려놓으면 더 헷갈려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것만 적는 선에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육값이란다. 납값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육친을 붙입니다. 육친을 붙이는데 이 소속궁의 ON이 토기 때문에 이 몸통인 토를 이 사화가 화생토화죠, 그죠? 그러니까 요 사화는 부여가 되죠. 요 토를 생해주는 부여가 되고 요 묘목은 목극토하니까 저 토를 갖다가 극하는 신이니까 관기가 되죠, 관기. 그 다음에 축은 같은 토니까 형제. 축 같은 형제니까 같은 토니까 형제고요. 그 다음에 해수는 이 몸체 토로부터 극을 받는 입장이죠. 극을 받으니까 처제. 그 다음에 유금은 토생금하죠, 그죠? 그러면 토가 나은 자니까 금이 됩니다. 인목은 토를 극하니까 관이 됩니다. 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인가? 부여가 관여를 화출했으니까 부여 입장에서는 화생토를 받죠. 그죠? 그럼 굉장히 기분 좋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고 궤반을 이렇게 납값 붙이고 육친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쓰면 되냐면 월의를 쓰면 됩니다. 인월 병진일 병신일 공망은 진사를 쓰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진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진사가 사가 있죠, 이렇게. 그럼 이 동그라미 치면 돼요. 공망 동그라미. 좀 이렇게 잘 보이게 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 공망 동그라미 안 쳤다가 해석 안 했다가 해석 잘못하면은 점사가 해석을 반대로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동그라미 치시고 진은 없죠. 자, 여기까지가 궤반 작성입니다. 요 궤반 작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점사를 치는 목적이 빠졌어요. 이거 괜히 이거 만들어 놓고 나서 근데 왜 오셨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아시겠죠? 궤반 작성하기 전에 일단 손님이 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점을 치든지 치든지 일단 점을 칠 때는 목적이 있어야 치잖아요. 목적도 없이 궤를 던져놓고 나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오늘 운세를 한번 볼까? 오늘 돈을 벌리나? 돈 안 벌린 거 한번 보고. 돈은 별로 영향가 없네. 자, 그러면 오늘 뭐 공부는 잘 될까? 또 이걸로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점사는 그렇게 해요. 궤반 하나 뽑아놓고 왜냐면 시간을 놓고 보기 때문에 2시간 동안 궤반이 똑같아요. 뭐 기문둔갑이라든지 뭐 유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시간에 대한 그게 궤반이 똑같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뭐 공부는 공부, 뭐 남녀관계면 남녀관계, 직급관계는 직업관계. 그냥 그 시간에는 똑같아요, 결론이. 그 결론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육효는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궤반이 먼저 뽑힌 상태에서 질문을 넣는 게 아니라 육효는 질문을 넣고 그 질문에 대한 기운이 있죠. 질문을 하는 사람의 기운, 에너지가 그 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따라서 결론은 충분히 나 있어요. 그죠? 내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를 것이고, 그죠? 술을 마시면 취할 거고, 내가 운동을 하면 땀이 날 것이고, 이 충분히 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인과관계가 쉽게 밝혀지는 것들은 우리가 굳이 점을 칠 필요가 없죠. 그죠? 왜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데, 하지만 내가 밝힐 수 없고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미래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예측을 하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읽지 못하는 기운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고 전해주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물어야지 이게 원인과 결과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효가 뭐 다른 분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같이 잘 맞는다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점사가 비과학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효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질문을 던져놓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걸 갖다가 미리 얘기를 해놔야 돼.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행동할 것인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걸 갖다가 던져놓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상태에서 결과를 알려달라 그러면은 알 수가 없어요. 신도 몰라 그거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라고 해야지 그게 대한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갖다가 쫙 있지만은 네가 갖고 있는 기운은 이쪽으로 쏠릴 것이라는 걸 갖다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내 몸에 쌓여 있는 기운, 내가 행동하는 습관,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캐치해서 이해해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결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정도 안 됩니다. 그죠? 슈퍼컴퓨터도 그거는 못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먼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먼저 얘기해야 돼. 그에 대해서 결과를 내가 모르니까 도저히 머리로 해봐도 알 수 없으니까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없이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운 좋으면 받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 간단한 OX로 하게 되면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50%예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 동전을 던지면은 앞면 나올 확률 50%, 뒷면 나올 확률 50%죠.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동전이 딱 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극히 희박한 확률로. 그죠? 네. 근데 거의 50%로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점을 치지 않아도 50%는 맞출 수 있어요. 이거 공부 안 해도. 왜? 나 이번에 시험 합격해요? 물어봐. 너 합격해. 너 떨어져. 확률은 50%예요. 그죠? 우리가 50%의 확률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50%의 확률을 맞추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죠? 확률을 끌어올려 가지고 뭐 100% 인간이 하는 일에 100%는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100%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공부하는 거죠. 그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이쪽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한다면은 80% 이상은 맞출 수가 있다. 거의 한 90% 정도까지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빠졌어요. 선생님, 근데 왜 질문부터 안 하셨어요? 근데 질문을 하기 전에 이거 할 줄 알아야지 질문을 하겠죠. 그죠? 이거 할 줄은 뭐, 이까지, 개반 작성까지 지금 배운 건데, 요거 할 줄을 모르면서 질문만 던지면 또 뭐 하냐고. 그죠?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개반 작성을 배우겠습니다. 안 되죠. 그죠?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그죠?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질문을 갖다가 또 어떻게 잘 조리 있게 짜서 최대한 간결하고 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스스로도 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요. 그 남자 마음이 알고 싶어요. 그 남자가 저를 좋아할까요? 아니 그 남자 여자가 있을까요? 아니 그 남자 돈은 많을까요? 막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선생님 하나하나 물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지금 어디에 제일 마음이 가 있느냐? 지금 그 남자의 경제적 능력에 마음이 가 있느냐? 아니면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게 마음이 가 있느냐? 아니면 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있느냐? 그게 마음이 가 있는지 분명히 정하세요. 묻고 싶은 게 뭔지. 선생님, 저 다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일단 솔로여야 되죠. 그죠? 아니, 유부남이거나 뭐 아니면 다른 여자친구 있거나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는 좋아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일단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그거부터 봅시다. 그걸 보고 그거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남자는 나를 마음에 두고 있는가 보고 그러고 나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은 그 시점은 별로 보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그 남자 능력은 있는지 이 순서대로 봐야 돼요. 다른 점에서는 그게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나온다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 6효는 반드시 하나씩 묻습니다. 묻다가 보면은 내가 앞으로 물을 거에 대한 답이 그냥 저절로 보이기도 해요. 하나를 물었는데 두 개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이상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쩌다 나올 수 있는 진짜 행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맨날 좋은 일이 맨날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최대한 간략하게 해라.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간략하게 하는 거냐? 가장 쉽게.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생도 딱 질문을 보면은 이 질문이 뭘 원하는지 알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초등학생 수준으로만. 그죠? 내가 읽어보고, 이거 뭐 돈 벌려고 하는 점이네. 돈을 원하는구만. 근데 막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 거래처하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쫙 설명해요. 근데 그래서 뭐 계약이 될까요? 누구와 뭐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딱 정하시면 돼요. 누구가 몇 년생 누구가 금일 무슨 일로 뭐에 의해서 뭐를 알고자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요? 라고 딱 하시면 돼요. 그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중요한 게 바로 육하 원칙. 우리 육하 원칙은 초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그죠? 간혹가다 진짜 육하 원칙을 저도 질문을 써놓은 걸 보면은 육하 원칙 중에 한두 개 빠진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중요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죠? 기본 원칙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질문을 적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질문을 적고 시작하셔야 돼요. 요거 적기 전에 뭐 여기도 좋고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죠? 뭐 여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밑에는 잘 안 적더라고요, 보통. 다가 질문을 적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예시를 보면 뭐 신혜생 모모가 일단 누가 됐죠, 그죠? 언제는 오늘이죠. 오늘은 적을 필요 없어. 왜? 오늘은 어디 적어요? 여기 적죠, 여기. 그러니까 날짜는 적을 필요 없어. 누가 언제는. 근데 간혹 가다가 3일 후에 일어날 일에서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날짜를 적어야 돼요. 언제, 그죠? 어디서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혜생 뭐뭐가 자 내일 종로에서 친구가 소개시켜준 여자를 만나려 합니다. 그 여자와 잘 될까요? 궁금하죠? 그죠? 이 타로 카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래요. 1순위. 미팅하러 가기 전에 꼭 와서 타로 보고 가고 점 보고 간대,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만난 여자는 어떻게 내가 공략을 해야 될까? 오늘 만난 여자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잘 보였을까? 보고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질문을 그대로 적어 놓고 이렇게 배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갖다가 보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은 명확하게. 이게 특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저 집 언제 팔래요? 점을 쳤어. 딱 보니까 안 팔리게 생겼으면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안 팔리게 생겼어요. 상관없어. 팔리게 생겼으면은 언제 팔리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언제 팔리냐 그러면은 날짜가 운 좋게 딱 뭐 한두 개만 나올 때도 있지만은 막 경우 수가 여러 가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집이 팔리고 싶은 시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나 이번 달까지 집을 팔고 싶어. 아니면 몇 월 때까지 꼭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집이 나가겠느냐. 이런 식으로 딱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막연한 거는 안 된다. 저 남자 언제 생겨요? 이런
특히 많아요. 솔로들이라서 저 올해 일다 생겨요. 그 사주로 보면은 이렇게 뭐 세원 가지고 막 두드려 맞추기도 하는데 전보러 와서 저 남자친구가 언제 생길까요? 남자친구가 수시로 생길 수가 있지. 그걸 내가 어찌 알겠어. 점을 쳐서 보고 안 생기게 생겼으면 괜찮아. 그죠? 아, 선생님 남자친구 안 생기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막 욕을 하고 갑니다. 그죠? 근데 생기기는 생겼는데 그럼 언제 생기느냐?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은 아, 선생님 언제쯤 남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사실 아무 때라도 그냥 남자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생기니까 기다리세요. 하면 돼요. 근데 저 이번 여름에 바캉스는 꼭 남자랑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럼 6월달까지는 생겨야 되겠네. 그러면 다시 질문해서 6월달까지 남자가 생기겠냐고 질문 다시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6월달까지 생긴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이제 지금 날짜를 잡아주기가 좀 편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포커스 좁혀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포커스를 좁힐수록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질문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하면 되죠? 순서가 작괴를 해야죠. 우리 배운 아까 작괴. 작괴하고 납갑하고 육신 붙이고 그다음에 하면 이제 마지막 다 개반작성 이렇게 원릴, 육신, 그다음에 원릴 공망.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작괴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작괴가 완성되면은 이 완성된 궤반에 따라서 질문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신을 정하셔야 됩니다. 용신. 다음 시간에 용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질문을 하고 나서 반드시 용신을 정하고 치셔야 돼요. 시험점이라 그러면은 부여를 보겠다. 돈을 내가 혹시 만약에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는데 어떤 거래냐? 물건을 갖다 내가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물건을 팔릴까요가 초점이 포커스가 맞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저 사람이 이 물건을 사줄까요가 포커스가 맞을 때마다 용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는 방법이 달라져,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무나 내 물건 사줘. 이렇게가 아니라 누군가의 거래를 성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팔는 사람, 상대방은 매수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매도 며칠에 만난다. 그때 성사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좁힐 때 굉장히 점사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두리뭉실하게 질문할수록 답도 두리뭉실하게 나와요. 두리뭉실하게 질문해놓고 답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바로 밥을 할 때 물량도 제대로 체크 안 하고, 그죠? 온도도, 불도 제대로 체크 안 하고 대충 해놓고 나서 밥이 맛있게 익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효는 정확한 대신 정확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해야 돼요. 인풋이 정확하게 돼야지 아웃풋도 정확하게 나온다. 그죠? 그렇게 상대방에게 알리기 곤란한 그런 또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면 혼자 덤쓰셔야 됩니다. 민감한 부분이라도 질문은 이따 따로 질문 시간 받겠습니다. 예, 좀 더 질문 시간 따로 받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질문 사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받고 나서 답을 못 찾아가지고 전화로 물어오시고 그 다음에 진짜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전화 와요. 선생님 급하니까 이거 좀 봐주세요. 질문을 보면 황당해요. 용신 뭐로 보셨어요? 예? 용신 뭐로 잡으셨나니까요. 그냥 봤는데요. 현업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진짜.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 배우시는 분들이라서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점을 치기 전에 질문을 정확하게 정하고 용신을 잡고 그러고 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개거품 물고 설명하는 내용이 이쪽 부분이에요. 제발 좀 질문 정확하게 하시라. 질문만 정확히 하면은 답을 내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질문을 정확히 안 하고 나서 답을 내려고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질문을 제대로 안 해놓은 거 보고 나서 답을 하라 하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차라리 다시 보시라. 다시 뽑아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우리 납갑하고 납갑에 의한 육신, 그리고 세형 찾고 육신 붙이고 궤반 작성하는 요령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기초 강의는 이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지금 강의 아울러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세응이 어떻고 용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타임 이제 질문 타임 받겠습니다. 질문.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거 음소거 해제하고요. 어? 예. 어떻게 됐어? 음소거 해제했습니다. 선생님들 저기 스스로 음소거 해제하시면은 이제 됩니다. 네. 유튜브 나와요? 아직 유튜브에까지는 안 올렸고요. 문 댓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카톡에 문도. 아. 안 줬어요? 카톡으로는 못 올립니다. 용량이 커서 못 올리고요. 그 우리 저기 사주대학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강의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메시안의 육효 강의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다. 예. 홈페이지 올라가 있고 예. 유튜브는 안 되고 유튜브에는 아직까지 못 올렸습니다. 예. 유튜브에는 어차피 천천히 앞으로 그것도 뭐 개설하는데 좀 뭐 절차가 있죠. 유튜브는. 제가 유튜브에 한 번도 안 올려봐가지고 일단 요거는 이제 그 수업하고 별개니까 지금 다른 선생님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선생님들 질문하세요.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그 숫자를 나누는 거, 뭐 맥을 묻는 거, 12월 뭐 며칠 숫자를 뜨고 뭐 탈로 남겼는데 여기 주역점에 보면은 내하역수라고 있거든요. 수를 뿌린 거. 근데 그거가 비슷하다 말았는데 끝까지 그걸 안 하시더라고. 아, 자꾸 다른 점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6효는 6효만 쓰는 게 있으니까 다른 거랑 그 날짜 그 시간 그거다가 말씀하시다가 무슨 말씀이신지. 화면에 잡고 다 나가죠. 지금 질문하는 거. 네. 가야 되고. 네. 네.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아까는 주역점법이나 매화육수 딴 건가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다음에 그 매덕분의 수가 나온다 했거든요. 거기 대가들이 대안이 되면 눈이 떠지면은 그걸 다 한눈에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교수는 그 직경에 가까이 가지 않았나? 아까 계산할 때 봤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뭐 일단 기본적으로 4,096가지 개가 나오죠. 여기다가 질문에 대한 용신 곱하기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요. 뭐 사실 그렇게 많은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궤반이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리고 많은 질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궤반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단점도 있어요. 그죠? 궤반이 복잡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이 한꺼번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끝까지 계산해보고 생각을 하셨더군요. 그래. 예. 선임은 뭐 대가들이라든가 주력을 통과하는 분 나무 잎판 흘러가지고 이게 앞뒤 음낭 정해가지고 몇 개 음낭되면은 아까 그 숫자를 이어가지고
앞을 다 점치고 이런 거 서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연구하면 나오지 않나. 아. 연구 상당히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 네. 아니 일단 그 다른 점에 하고 다른 점은 그 점들 나름대로 또 특징과 또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 교수님은 우리나라 초보자니까 안 되고 그거를 더 하시면은 대안이 빨리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어린 걸 본인이 묻은 거는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뭐 심증이라고 할 지적을 나도 하고 싶은데 남의 거를 내가 물으면은 그건 좀 약하지 않나? 결국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고 되면은 그건 쉽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어떻게 된다? 이건 남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강의 시간 중에서 논할 부분이거든요. 이론 시간에 논할 부분인데 이제 너무 빨리 질문하셨고 지금 예. 그 이제 자점이냐 타인점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계속 강의 나갈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때 다시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점은 어떻게 보고 타인점은 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할 내용입니다. 학생님. 우리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질문 없으신가요? 예, 먼저 하십시오. 예, 그 아까 숫자 말씀 중에 네, 0이 들어갈 경우 네, 601이라던가 630이라던가 예. 짝수. 예. 0, 2, 4, 6, 8 짝수. 1, 3, 5, 7, 9 홀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딱 두 가지만 참 쉽고 간단한데 그래도 세 분의 별라면은 아니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 내가 이걸 빼앗아 하려니까 못 빼앗고 시간도 없었고 타인한테 물어볼란가 그렇고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님이 공부도 돼? 아, 수업 시간에는 점사는 안 됩니다, 선생님. 끝났는데도 예, 아직 수업 안 끝났습니다. 질문 타임이십니다. 들어가지 않나 이거지. 예. 그럼 예. 됐습니다. 예. 생각하면 예. 없으시면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